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학생 여러분께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의료 생명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방 의료 격차 등 작년이 의료 생명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여러 시사 이슈는 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니 의료 생명 관련 전공에 지원하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작년의 콘텐츠도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이 팀장이 심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서 목소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생명 분야의 첫 번째 이슈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필수 의료란 생명 보존의 필수적인 의료라는 뜻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든 의료를 지칭합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오플런이나 응급실 뺑뺑이처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진찰 환자 수가 적고 수가도 낮아서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점, 보호자의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 그리고 응급의학과의 경우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도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 해당 전공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2023년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수요 부족에 대응한 수가 개선,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의 처우 수준 개선,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 등을 담고 있으니 이 팀장이 블로그 포스팅에 직접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협의체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취함에 따라 각 전공과에서 필수 의료에 지정되기 위한 움직임 및 경쟁이 활발하여 의료계 내부의 분열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필수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최근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현재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번째로 필수 의료란 무엇이며 필수 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면 좋을 것인지, 네 번째로 특히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6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원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의과대학의 정원이 처음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적기도 하고, 첫 번째 주제였던 필수 의료 공백 문제, 그리고 지난해의 의료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사를 더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의사들이 종사하려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의료 수가를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의대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토론 및 토의 주제로 활용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던 학생들을 몇몇 보기는 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주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도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이 출제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된다면 올해인 2023년을 기준으로 고2 학생들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 반수 N수생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해당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료 생명 분야에서 세 번째 이슈는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겨를이 없기 때문에 미등록 아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입양, 학대 및 유기 등의 범죄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생 신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생 통보제에 대한 법안은 꾸준히 제출되어 오기는 했는데, 사실 출생 통보제 도입 시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기도 하고, 특히나 미혼모, 청소년 임신 등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병원 밖 출산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신생아 대상 범죄가 화제가 되면서 출생신고제 관련 법안이 논의에 가속이 붙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되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병원 밖 출산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제도 도입 시 익명 출산을 부추기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며 출생통보제보다는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나 여전히 병원 밖 출산이나 외국인 신생아 출산과 관련해 존재하는 허점을 보완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누락되고 있으니 이를 의무화해야겠다고만 접근하기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고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베이비박스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와 함께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미혼모 단체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네 번째로 최근 신생아 유기 및 살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물 실험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을 동물 실험 없이도 신규 의약품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의 찬반 자체는 약학과 및 생명과학 관련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 보편적인 소재입니다.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은 여태 동물 실험이 의료나 약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약물 독성 및 안전성 시험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뚜렷한 방안이 없으니 동물 실험은 진행하되 기존의 3R 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이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은 윤리적 측면 문제를 포함해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동물 실험의 유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고요. 탈리도마이드 사건처럼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오가노이드, 장기칩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물 실험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러한 동물 대체 시험법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동물 실험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근거를 각각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생쥐를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동물 실험은 궁극적으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네 번째로 동물 실험의 대체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료 생명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